돈은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63세 은퇴 후 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평생을 돈을 위해 달려오신 그분은 마침내 경제적 여유를 얻으셨지만 그분의 눈가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땐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주변에서 비슷한 고객들이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두둑한데 가슴은 텅 비어 있어. 돈은 모았는데 정작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이제 와서 돈보다 소중한 걸 알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르는 사이에 잃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안다면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채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눈물 어린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난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노후를 괴롭게 만든 7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가 없네요.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약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분은 이제 막 은퇴하셨지만 병원 문을 하루도 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도 미루고 조금만 아프면 파스 하나로 버티곤 했다고 하시죠. 야근이 잦았고 스트레스는 늘 옆구리를 찔렀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빨리 먹고 저녁은 야근하느라 늦게 먹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었죠. 운동할 시간은 없었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기 일쑤였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제 건강을 서서히 갈아먹고 있었더라고요.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아픈 몸으로는 그동안 모은 돈도 이루고 싶은 꿈도 그저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최근 한 어르신을 배웠는데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일만 하면서 미뤄두었던 소원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결국 그 여행은 영영 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 참 허망하게 느껴지더군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관리했다라면 하는 후회가 매일 밤 저를 괴롭혀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급했어요. 그래서 이중 직업을 뛰었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수면 시간은 늘 부족했고 피로는 쌓여만 갔죠. 그때 번 돈으로 지금은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갖 성인병이 찾아왔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됐네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돈과 함께 건강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을 때 건강도 함께 모아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아침 산책 한 번, 제 시간에 먹는 식사 한 끼, 휴식을 취하는 주말 하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에 1,000원씩 저축하듯 30분씩 걸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점심시간은 꼭 지켰죠. 주말엔 등산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돌더니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한번 무너진 건강은 돈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돈과 맞바꾸고 계시지 않나요? 야근과 스트레스가 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일만 끝나면 운동을 할 거야. 다음 달부터는 제때 밥을 챙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한 우리의 첫 번째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내일은 어떤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가족과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도 일을 했죠. 주말에도 명절에도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 믿었는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어색해진 관계는 명절에 잠깐 만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 통장은 두둑한데 막상 가족과의 추억은 떠오르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가족 앨범을 꺼내봤는데 앨범 속 사진들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참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 한 번 못 갔고 가족 소풍도 함께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생일에도 항상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넘기곤 했으니 사진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는 어르신 한 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박자 어머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했어요. 아이들은 친정 엄마가 키워주셨죠. 이제 와서 보니 내 아이의 첫 걸음마도, 첫 운동회도, 첫 졸업식도 전부 엄마가 아닌 할머니와 함께였더라고요. 그 시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데 돈이 뭐가 중요했나 싶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서 제가 휴직할 수는 없었죠. 결국 아내 혼자 투병 생활을 했어요. 병문안도 제대로 못 갔죠. 항상 돈을 벌어야 치료비를 낼 수 있다고 미안했지만 그게 핑계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결국 제가 없는 새벽에 홀로 떠나버렸죠. 여기서 그분은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흐릅니다. 한번 흘러내린 모래알은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듯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첫걸음마, 배우자의 생일, 부모님의 건강한 시절, 이 순간들은 돈으로도 되살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아빠, 내일 운동회인데 꼭 와주세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같이 데이트할까요? 아들아, 시간 되면 한번 들러.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뒤로 미루셨나요? 한 요양원에서 만난 88세 현수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건 잠시였어요. 하지만 가족이 없는 이 외로움은 평생 가네요.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제는 보물 같아요. 그때 남겨둔 사진들이 지금은 가진 것 중 가장 큰 위안이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몇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주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시간 나면 돈 좀 더 벌고 은퇴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지워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을 때 함께하세요. 그게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시면 가족과 함께 식사함께 어떠신가요? 주말에는 가족 앨범에 새로운 추억을 한 장 더해보는 것도 좋겠죠.
지갑이 두둑한 것보다 가족과의 추억이 가득한 삶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명암 가득했던 지갑이 이제는 허전해졌어요. 연락처도 수백 개였는데 정작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더군요. 어르신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술자리에서 어깨 두드리며 형님 아우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갑이나 명함을 보고 모였던 거였죠. 은퇴하고 나니 다들 연락이 뚝 끊기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년 직장 생활 동안 만난 수백 명 중 겨우 2명이 문병을 왔으니까요. 인맥이 남긴 허전함은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일 겁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은퇴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만났죠.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함께 했으니 이건 진짜 친구일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 연락이 모두 끊겼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매일 밤 회식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인맥 관리라고 생각했죠. 가족과의 저녁 시간도 포기하면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차라리 오랜 친구 한 명을 찾아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나눈 하룻밤의 친밀감은 다음 날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회사에서 만난 후배는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부장님이 은퇴하시던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위엄 있고 카리스마 넘으셨는데 마지막 날 텅 빈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 친하다고 하던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며 송별회에도 안 왔죠. 그때 깨달았어요. 직함이 만들어준 관계는 직함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걸. 인맥. 그것은 마치 숫자 노름 같았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횟수, 술자리의 빈도, SNS 친구 숫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이야. 내가 어려울 때 곁을 두드려주는 사람이야. 돈도 지위도 다 잃었을 때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지. 한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친구 한두 명이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매달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 이제는 가족보다 더 편한 사이가 됐죠. 주말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들 은퇴했지만 우리만의 세상이 있어서 행복해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지금 휴대폰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수백 개의 연락처 중에서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큰돈을 잃었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황혼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화려한 인맥이 아닌 진실된 우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친구에게 전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깨달음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정년까지 아직 20년, 아직 15년,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후두둑 다 흘러내려 있더라고요. 어르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써놓은 버킷리스트가 가득했습니다. 60세가 되면 해야지, 그때 가서 시작해야지, 은퇴하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미뤄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체력도 없고 의욕도 사라지고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네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최근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늘 서로 약속했죠. 은퇴하면 같이 배우자. 드디어 은퇴를 했는데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이제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그때 당장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미뤘을까?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등산이 취미인 아버지가 계셨어요. 주말마다 저에게 산에 가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항상 바빴어요. 일이 끝나면, 승진하고 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더 이상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셨어요. 지금도 주말이면 산을 보며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 있죠. 퇴임 후 시간을 보내던 이영수 어르신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5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60대가 되니 갑자기 모든 게 급해졌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야 깨달았죠. 시간이란 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요양원에서 배웠던 한 할머니는 평생의 후회를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 꼭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는 평생 참았어요. 돈 모으랴, 체면 차리랴, 남 눈치 보느라.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네요.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미루고 계신가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준비가 되면. 이런 말들로 포장된 우리의 꿈들, 그 나중이란 시간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얼마나 미루고 계신가요? 나중에 하겠다고 넘겼던 그 꿈들.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그 꿈을 향해 조금씩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깨달음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닌 경제적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어요. 큰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나가고 치과 치료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살펴보니 바닥이 보이더라. 그제서야 알았어요. 진정한 노후 준비가 뭔지.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어요.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쁜데 부모 용돈까지 책임지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자존감은 경제적 자립에 온다는 걸. 요양원에서 만난 78세 정의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잃는 거더라고요. 손주 용돈도 못 주는 할머니가 됐을 때에 그 서러움이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집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늘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방 하나 얻어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매일 밤 걱정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해 둘 걸 하는 후회가 들지만 이미 늦었죠. 경제적 자립. 그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40대부터 꾸준히 국수 가게를 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저축했죠. 덕분에 지금도 손주들 생일마다 용돈도 주고 가끔 며느리 손 잡고 미호씨도 가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내가 번 돈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면 또 다른 분은 아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보험이 없어서 자식들이 돈을 모아야 했죠.
그때 주변에서 들린 효전이라는 말이 저에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 부모,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 가족 관계, 그리고 삶의 품격과 직결됩니다. 용돈 좀 줄래? 병원비가 필요한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이런 말들을 자식에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작아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이 있다는 것. 셋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 100만 원씩 모으는 것보다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해요. 큰돈 벌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작지만 확실한 준비를 하세요. 특히 의료비, 이건 진짜 중요해요. 아프고 나서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당신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존감이 있는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준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미뤄둔 꿈에 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곡을 연주해보고 싶다 생각했죠. 하지만 매번 핑계를 댔어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다 핑계였더라고요. 진짜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였죠. 어르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목수였어요. 틈틈이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였는데 주변에서 늘 말했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림은 무슨 그래서 접어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그림 교실에 나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더니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50년을 허비한 것 같아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울립니다. 외국어 공부가 꿈이었어요. 특히 영어. 젊었을 때 출장 갔다가 동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중에 꼭 배워야지 했죠.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30년이나 흘러버렸네요. 이제는 기억력도 떨어지고 젊었을 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쉽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춘이란 게 뭔지 알아요? 바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건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꿈이더라고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포기한 꿈은 다시 찾기가 힘들어요. 꿈을 향해 달리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실천한 분들이었죠. 67세에 수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말렸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유형, 배영, 심지어 접영까지 전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시작한 도예 공방이 이제는 취미가 되었어요. 작은 전시회도 열었죠. 손주들이 멋있는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늘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수익이 크진 않지만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제 인생의 음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시작하는 꿈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나이답지 않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꿈을 가두고 있진 않나요? 93세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조차 안 해본 것에 대한 후회만큼은 남기지 마세요. 도전에서 실패한 것은 경험이 되지만 시도조차 안 해본 것은 영원한 후회로 남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 한켠에 묻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꿈들이 적혀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7번째 깨달음은 마음의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늘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했죠.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제게 남은 건 불면증과 우울증뿐이더라고요.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지 몰랐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평생 마음의 평화는 뒷전이었다는 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젊었을 때 좀 더 여유롭게 살 걸, 매 순간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이 경제적 성공을 이룬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상원에서 만난 김용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살았어요. 늘 긴장하고 경쟁하며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마음의 병이라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평생을 마음 학대하며 살았다는 걸.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더 잘해야 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해.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나를 다독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의 편안,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영원 원장님께서 비슷한 관찰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전 재산이 수십억 원인 분도 계시고 기초수급자이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옛날부터 마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매일 아침 햇볕을 즐기고 새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평안을 일찍 깨달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작은 습관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3번 쉬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을 떠올리죠. 매일 저녁 10분씩 명상을 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산책하면서 새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조급했나 싶어요. 이런 습관들이 모여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더 벌어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아직도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93세의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마음의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63세 어르신이 깨달은 7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이것이 평생을 살아오신 한 어르신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을 잃고 나서야 가족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진정한 우정의 무게를 느끼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나서야 평안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되죠. 이렇게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비극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것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늘 저녁은 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 보내보세요. 내일부터는 10분이라도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미뤄둔 꿈을 향해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